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산 분석의 마지막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도요, 사실상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요 SPSS 결과 해석을 하는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SPSS 결과 해석도요, 저 2학식의 SPSS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입니다. 통상 이제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분산 분석을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회귀 분석을 다별량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다별량 그러면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그 분석을 다별량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교재마다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는 단일 별량 분석하고 다별량 분석을 이런 식으로 써놨고, 또 어떤 교재 보면 또 단일 별량 분석, 다별량 분석을 또 저렇게 써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재마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다별량 분산 분석, 다별량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처치 집단 평균 값들의 벡터를 비교해서 분석을 한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게 이 방향성과 그 질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방향과 크기를 모두 분석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이론 만호바가 있고 이온 만호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가정, 등분산의 가정, 정규성의 가정은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다별량 분산 분석을 왜 하느냐? 그 필요성에 보면 종속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만약에 여기 이론 분산 분석을 수차례 하는 대신 그 만호바를 한번 하게 되면은 종속 집단 간 결합된 차이 분석, 여기 결합된 차이 분석이 용이하다. 자, 요거를 이게 지금 독립 변수죠. 예, 요 세 가지가 요게 종속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다별량 분산 분석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분산 분석 세 번 하면 돼요. 얘랑 얘랑 한번 하고 또 얘랑 얘랑 한번 하고 얘랑 얘랑 한번 하고, 따라서 이런 분산 분석을 세 번 하면은 되긴 되는데, 예, 통상 논문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논문에는 이거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돌리는 경우 잘 없어요. 논문은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사실상 더 많습니다. 실제 논문 하는 거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되면 결합된 차이 분석이 용이하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결합 차이 분석,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 결과 광고 태도와 제품 태도는 차이가 발생했지만 구매에도는 차이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애매해진다. 즉 이 얘기입니다. 얘랑 얘랑 한번 하고 얘랑 얘랑 한번 하고 얘랑 얘랑 한번 하면은 되는데, 그런데 얘랑 얘랑은 의미가 있고 얘랑 얘랑은 의미가 없고 얘랑 얘랑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냐 없다라고 봐야 되냐, 그 얘기예요.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별량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합된 차이 분석을 컴퓨터가 알아서 결과값을 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를 해석을 하기가 좋다. 첫 번째 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분산 분석을 세 번을 하게 되면 일종으로 확률이 이만큼 증가를 한다. 예, 여기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으로 확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다별량 분산 분석을 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쭉 들어본 바에는 이것 때문에 얘가 더 정확하다. 이거 따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글쎄요. 예,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자, 우리는 그 뭐가 더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느냐, 그거는 연구 논문에서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 논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어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런 분석 세 번 하는 게 좋으냐, 다별량 분석 한 번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가지고 연구 논문 같은 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연구 논문이 나오는 게 이게 그 셈입니다. 구조방정식.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을 두 번 하는 게 좋으냐, 구조방정식 한 번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거기에 관련된 논문도 아마 있을 건데 그거는 차외로 하고요. 별 논외로 하고 우리는 여기 이제 어떻게 요거 분석하는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연구 문제는 뭐냐? 세 가지 광고 대안에 따라서 광고 효과 이 광고 효과도 세 가지 광고 효과죠. 차이가 발생하느냐 요게 이제 그 연구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가설을 설정하는데 세 가지 광고 대안의 평균값의 벡터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즉 세 가지 광고 대안에 대해서 요 광고 효과가 서로 다른 세 가지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성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예 요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걸 가지고 먼저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분석 과정은 제가 SPSS로 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결과만 가지고 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여기 광고 효과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분석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데 유효 확률을 보면 전부 다 0.05 이하입니다. 따라서 요 네 가지 통계량 모두 0.05 이하로 H0를 기각을 한다. 즉 광고 효과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분석에 앞서가지고 이 박스M 검정을 보면 유효 확률이 0.396이 나왔죠. 따라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H0를 채택을 한다. 즉 연구 모형에 적합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광고의 유효 확률이 전부 다 0.05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 따라서 광고 대안 즉 광고 세 가지 광고 유형에 따라서 여기 종속 변수 세 가지의 크기와 방향은 동일하지 않다. 즉 서로 다른 광고 효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결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이 지금 광고라고 하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종속 변수가 동일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예, 이게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결과가 그러면 과연 광고 태도가 변했느냐, 제품 태도가 영향을 미쳤느냐, 구매 의도가 영향을 미쳤느냐. 자, 그거를 봐야 되겠죠. 요 세 가지 종속 변수가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다라고 했으니 과연 그게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광고가 그럼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2단계에서는요. 세 가지 종속 변수 간 차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광고에 따라서 세 가지 종속 변수에 관한 차이를 쭉 보면 유효 확률을 보면 일단 광고와 광고 태도는 0.003입니다. 예, 이거는 유효한 결과가 나왔어요. 광고와 제품 태도도 0.035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0.05에서 유효한 결과로 나왔어요. 반면에 광고와 구매 의도는 0.141입니다. 즉 광고에 의해서 구매 의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광고에 따라서 이 광고 태도와 제품 태도 이 두 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광고 그러니까 광고 대안이 총 세 가지라 그랬죠. 이 세 가지 광고 대안이 광고 태도와 종속 변수인 광고 태도와 제품 태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구매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요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부분에타 제곱값이 어떠냐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략하고요. 이 결과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 결과를 가지고 딱 해석을 했을 때 광고 대안에 따라서 광고 태도와 제품 태도는 영향을 미쳤지만 구매 의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 부분에타 제곱값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광고에 따라서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구매 의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광고가 지금 세 가지 광고가 있다 그랬죠. 예, 광고가 세 가지 광고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광고가 광고 태도하고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사후 분석입니다. 소위에서 다중 비교 있죠. 다중 비교에서 과연 세 가지 광고 대안 중에 몇 번 어떤 광고가 광고 태도하고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면 1번 광고, 2번 광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1번, 3번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1번 유의하죠. 2번, 3번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 광고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겁니다. 보시면 광고 태도에서 여기 동일 집단군 분석인데 자 1번하고 2번이 서로 다른 광고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다른 광고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동일한 광고죠. 1번, 3번도 동일한 광고입니다. 즉 1번 광고하고 2번 광고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광고 태도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의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태도도 보겠습니다. 제품 태도도 보면 1번 광고, 2번 광고 때문에 예, 이렇게 별표가 붙었죠. 마찬가지로 2번 광고, 1번 광고 때문에 이 별표가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번 광고하고 2번 광고가 서로 다른 광고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 3번은 동일 집단군 1번, 3번이 또 동일 집단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이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어요. 그리고 구매 의도는 이거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그 집단 1과 집단 2, 즉 광고 1과 광고 2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 어떤 유의한 차이? 광고 태도라고 하는 종속 변수와 제품 태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속 변수, 총 3개의 종속 변수 중에 요 두 가지 종속 변수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광고 1번하고 광고 2번의 차이 때문에 이 결국 제품 태도와 광고 태도에 의한 차이도 발생하게 됐다. 자, 이게 다별량 분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분산 분석도요. 이것도 이 지금까지 이 결과를 보면 이것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 그 아까 봤던 이런 거 갖다 주고 또 이런 결과값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라 라는 식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그러니까 다별량 분선 분석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3단계로 살펴봤어요.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리고 2단계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인 종속변수 중에 어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에 2단계고 3단계는 그러면 이 독립변수 이게 다중비교죠. 독립변수 중에 어떤 것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분석할 내용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학식에 SPSS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시 반복을 하면서 꼭 충분하게 연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분산 분석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로 분산 분석은 다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 이후로 이제 중요한 거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은 계산 문제는 간단합니다.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회귀 분석 있죠. 뭡니까 그 다중회귀 분석도 나오고 더미회귀 분석, 조절회귀 분석, 매기회귀 분석, 로지스트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콕스회귀 분석은 뭐 그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그거는 제끼고 교재에 없는 내용은 제끼겠습니다. 가급적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